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끊이질 않네요. 며칠 전에 또 큰 사고가 발생하고 기사님과 손님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고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사고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이게 기사님이 착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막연히 하지만 급발진이 진짜 없는 건가? 그건 또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참 불안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저 실제 당사자들은 정말 그 상황이 뭔지를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조차도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고가 발생해버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참 답답하죠, 뭔가 보면. 적어도 지금은 확실히 전기차가, 아니다. 매우 과도기다.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분명히 이게 장점도 많아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뭔가 잘 선택했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큰, 일단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이해 안 되는 사고들. 근데 이런 사고들이 참 웃기게도 전기차에만 다 가까운 시점에는 있어요. 물론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사고들은 예전에 이제 가스차에서도 있긴 한데, 이게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일반 가스차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있어도 그게 크게 뭐 막 큰 피해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기사님들이 돌아가시는 뭐 그런 경우도 거의 없었고. 근데 전기차에서는 이 사고 정도의 크기가 너무 커요. 아무래도 성능이 좋고, 이게 진짜 급발진인지 아니면 기사님의 착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그 상황에서 성능이 좋으니까 그 발생하는 사고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그 며칠 전에 사고를 보니까 버스를 옆에서 충돌한 형태인데, 거의 버스, 그 큰 버스가 아예 한 90도 정도 옆으로 돌아가 버릴 정도로, 와, 얼마나 강한 힘이. 그래서 그 차량은 아이오닉 6였던 것 같은데 앞쪽이 거의 다 날아갔고, 진짜 이제는 우리 기사님들이 전기 택시를 정 뽑으실 거면 발 쪽에 블랙박스 뭐 CCTV 한 채널은 발 쪽으로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실제 단 분들도 계시긴 하시던데, 문제는 그걸 단다고 해서 그럼 저런 일이 없냐 있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별 사고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다행이겠죠. 그걸 증명도 할 수 있고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전기 택시에서 저런 급발진 주장이나 아니면 저런 이해 안 되는 빠른 속도의 사고들은 좀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발 쪽에 블랙박스를 달긴 달 수 있겠지만 그거야 뭐 돈이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다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달아서 별일 없이 뭐 다치지도 않고 일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저렇게 큰일이 벌어져 버리면 내가 크게 다치고 나면 그 블랙박스로 뭘 증명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건, 제가 지금 뭐 당장 저런 사고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실제 그 은행에서 약간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콜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콜을 받았으니까 손님이 고마워할 것 같은 그런, 뭐 이를테면 피크 시간대에 생각보다 이동 거리가 짧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기사님들은 그렇게 단거리를 선호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중장거리보다 단거리를 뺑뺑이 다람쥐처럼 뺑뺑 도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를 피크 시간에도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 내가 단거리라서 좋아하고 받았는데, 그리고 손님까지 가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콜이 취소가 돼요. 네. 그래서 약간 뻥한 거죠. 왜 취소를 하시지? 이거 다른 기사님이 잘 안 잡으실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또 길에서 마침 지나가는 빈택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럴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손님이 전기 택시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생각만 하는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택시 앱에서 전기 택시를 배제하는 기능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요. 근데 손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 택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일반 그 사람들의 카페 있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전기 택시 같은 걸로 검색을 하면
사실 다른 뭐 일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전기택시 싫어요. 전기택시는 취소합니다. 라는 글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전기택시 거부한다는 글의 밑에 동의하는 댓글들도 많아요. 그 반응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전기택시 자체가 너무 속이 불편하다. 그건 기사님들이 이제 급 가속하고 급정지하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중간에 그 좀 회생제동을 강하게 쓰다 보니까 운행 자체가 너무 울렁이고 이상한 거죠. 일반 차량보다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일반 차량도 좀 습관이 안 좋은 기사님들은 그렇게 운전하시긴 해요. 악셀 붕 밟았다가 뗐다 밟았다 뗐다 붕붕붕붕붕붕 거리면서 운전을 하죠. 사실 그게 운전하는 데는 맞거든요. 도심에서 상황 보면서 쭉 밟는 게 아니고 적당히 상황 보면서 악셀 약간씩 훅가시만 쭉쭉쭉 넣고 쭉 가다가 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문제는 그게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죠. 그런데 길방이야 뭐 손님들이 어차피 선택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 일반 택시에서도 그렇게 훅가시 넣고 이상하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을 걸을 수는 없어요.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막상 탔는데 그런 기사님이라도 그냥 별점을 나쁘게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걸을 수는 없죠. 근데 전기택시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습관의 기사님들이 전기택시를 그렇게 운행하면 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훅가시 살짝씩만 넣으면 차가 계속 울렁울렁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갈 듯이 가. 그러다가 또 회생제동으로 쭉 서고 그러면 손님은 진짜 말 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기사님들이야 적응하니까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 타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것 때문에 전기택시는 취소합니다라는 댓글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가까운 시점에 저런 사고들이죠. 저런 급발진 주장이나 아니면 저런 논란은 저런 사고들이 이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저녁 9시 뉴스나 이런 데 쫙 보도가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나면 좀 한동안 손님들은 괜히 무섭겠죠. 아니 내가 전기택시가 왔는데 또 내가 저 택시가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무서우니까 사실은 그런 급발진 주장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 택시도 있어요. 근데 일반 택시는 그게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별로 뭐 이렇게 성능이 막 정신 막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크게 사고도 크지 않고 가끔 보면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LPG 그 충전소에서 세차하고 나오시거나 그럴 때 뭐 갑자기 급발진 주장하고 그 주차된 차 몇 대 박아버리는 그런 사고는 우리가 종종 얘기를 듣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크게 피해가 있는 건 아니니까 크게 이슈가 안 돼요. 뉴스 같은데 거의 안 나오죠. 반면에 전기택시의 이런 사고는 너무 그 상황들이 좀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보도가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도를 한동안 보면 또 머리에 남는 거예요. 전기택시 저런 사고. 근데 내가 막상 이제 택시를 딱 불렀는데 차가 전기택시다. 그러면 손님들이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전기택시는 홀에서도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적어도 약간이나마 아마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을 보면 또 이제 그 차량의 그 ICCU 관련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된 건 아니고 무상수리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경고를 해준다든지 뭔가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그걸 하고 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하는 확실하진 않지만 카페 같은 데서 그런 뉘앙스의 글도 올라오고 근데 우리가 이게 실제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뭐로 인한 건지 모른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시점에 나온 커다란 차 있죠. 카니발처럼 생긴 그 EB9. 거기에서도 뭐 다른 주장들이 약간씩 있죠. 그래서 카페에 보면 야 카니발 대신 이걸로 택시 하는 건 어떨까요? 뭐 돈 여유 있는 분들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심지어 아직 문제조차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뭐 하신다? 모르죠. 그래서 참 이게 전기택시가 갈수록 뭔가 약간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저런 사고들은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사람들은 전기택시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나중에 택시 앱에 전기택시를 선택하지 않는 콜을 못 받게 하는 선택지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전기택시는 콜 양이 꽤나 줄겠죠. 그럼 뭐 길방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이게 난처하다. 뭔가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택시를 비롯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고 판매량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재고차는 할인을 꽤나 해주고 있고 지금 출고 날짜도 이제 굉장히 빨라요. 거의 뭐 지금 서울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진짜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약하고 다음날 바로 차 받아서 작업까지 들어갔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정말 빨리 차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반기에 다시 이제 상반기랑 똑같이 1,500대까지 전기택시는 이제 예산이 잡혔거든요. 보조금. 근데 그거 아마 연말까지 가도 거의 소진이 안 될 거예요.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서는 뭐 다른 쪽에 인기 있는 차종이 있어서 국산은 좀 안 팔릴 거고 수입은 팔리겠지만
전기택시는 전기택시 한정이니까 이건 뭐 어차피 대부분이 국산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의 보조금이 소진 안 될 거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전기택시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요즘은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오늘 주문 넣으면 그냥 내일 모레 정도까지, 물론 이제 그게 보조금 받아야 되는, 보조금 받는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처리하긴 하는데, 그래서 주문 넣고 영맨이 바로 주문 신청하면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딱 떨어지고 인가나면 바로 차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음날까지도 다음날까지도 받아서 작업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택시를 할까 말까 고민해서 이제 더 이상 뭐 대기나 이런 건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남아 돌아서 날리고 보조금도 남고 언제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뒤에도 차를 뽑아서 작업해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는 조급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런 문제들, 차량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렇게 급발진 주장하는 저런 사고들이 한 번씩 크게 터지면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기택시에 대한 콜이 잡혔을 때 취소하는 그런 확률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깔끔하게 해결되고 손님들의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지면 괜찮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동안은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전기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꾸준하게 커질 가능성이 더 크죠. 왜? 저런 비슷한 사고 유형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진짜 어느 시점이 되면 택시 앱에서 전기택시를 호출 안 되게 해달라는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전기택시는 진짜 망하는 거죠. 정말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손님들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카페를 보면 전기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참, 네. 지금은 뭔가 전기택시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